시댁은 바쁘다며 친정 부모랑 발리 간 며느리. 제가 보낸 추석 선물 때문에 귀국길에 무릎 꿇고 빌더군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려고 식용유를 두른 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밥은 먹고 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에 저희가 못 올 것 같아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추석에? 아들이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추석 연휴 내내 비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당직을 서야 해요. 명절이라 환자가 갑자기 늘어서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TV 소리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둘 다 추석 당일에도? 네.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계속 가방 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연휴 끝나면 바로 뵐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쯤 부친 전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면 되잖소.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는 동안 계속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제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저와는 20년 지기 친구이지요. 여보세요? 언니, 큰일 났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지금 당장 핸드폰 켜봐요. 인스타그램. 난 그거 잘 모르는데. 아들 며느리 SNS 계정 알죠? 제가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낼게요. 지금 당장 확인해봐요.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손을 닫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비치 원피스를 입고 야자수 아래에서 칵테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발리 최고 샵 가족여행 샵힐링 샵 부모님과 함께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며느리의 부모님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반팔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오늘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요? 며느리가 지금 발리에 있어요. 친정 부모님하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회사 비상근무한다며? 거짓말이었어요. 저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 명절은 피하고 친정 부모님과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고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스파에서 마사지 받는 사진, 해변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는 사진, 게시물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부럽다 유유. 나도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다. 효녀 인정. 가족 여행 최고지. 효녀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 돼요? 저희한테 거짓말하고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때 다시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봤어요? 봤어. 이게 말이 돼요? 시댁은 바쁘다고 해놓고 친정이랑 발리를 가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언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혼쭐을 내줘야 해요. 어떻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 조카가 여행사에서 일하거든요. 발리 어느 호텔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뭔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도와줘. 그날 오후 김 여사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확인했어요. 발리 누사두아 지역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에요. 1박에 80만 원짜리 오션뷰 스위트룸이래요. 80만 원?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평소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저희한테 매달 용돈을 받아갔습니다. 월 50만 원씩 2년 동안 1200만 원을 생활비로 줬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살아요라며 고마워하던 그 돈으로 이렇게 호화 여행을 간 것입니다. 이번 여행 경비만 최소 5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4인 왕복 항공권에 호텔 4박, 식사에 액티비티까지. 김 여사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보낼 건데? 김 여사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렇게 해요. 일단 호텔로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택배? 뭘? 추석 음식이요. 추석 음식? 네. 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전, 나물, 송편, 갈비찜, 명절 음식 풀세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해봐요. 발리 고급 호텔 로비에 한국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스티로폼 박스가 도착하는 거예요. 호텔 직원들이 객실로 가져다 주겠죠.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놀러 온 며느리 앞에요.
저는 서서히 김 여사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요, 택배 송장에 이렇게 써보내는 거예요. 바쁘다는 우리 며느리가 걱정되어 어머니가 직접 만든 추석 음식을 보냅니다. 몸 상하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사랑하는 시어머니 올림.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택배를 받는 순간 모든 게 탈로 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게다가 같이 온 친정 부모님 앞에서요. 김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에 음식을 보낸 거니까요. 오히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치고는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면서도 저는 걱정하는 시어머니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부엌에 틀어박혔습니다. 김치전, 파전, 동그랑땡, 각종 나물, 송편, 갈비찜, 잡채. 평소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괜찮아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 마음이에요. 저는 전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 화가 나요.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충 얼버무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려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도요. 이틀 동안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의 조카가 국제 특급 배송을 알아봐 줬습니다. 발리까지 2일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스티로폼 박스에 빈틈없이 담았습니다. 아이스팩을 가득 넣고 음식 하나하나에 랩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바쁜데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는 추석 음식을 만들다가 자꾸 내 생각이 나더구나. 병원 당직 서느라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보낸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으로 부쳤고, 갈비찜은 내가 결혼 첫 해 맛있다고 했던 그 방법으로 만들었어. 송편도 내가 좋아하는 게 소로 빚었단다. 멀리서도 명절 음식 먹으면서 가족 생각하렴. 건강 조심하고 연휴 끝나면 얼굴 보자꾸나. 사랑하는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며느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내요. 김 여사가 택배 송장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 그랜드 하얏트, 발리 호텔, 객실 1205호, 받는 사람 박지연 며느리 이름. 언니, 이거 보내면 내일 도착해요. 좋아. 보내. 택배 기사가 박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제 선물은 발리로 날아갔습니다. 세장 폭풍 전야. 택배를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택배 추적 앱을 10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싱가포르 경유,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 도착, 배송 중. 오후 3시쯤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배송 완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그 택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택배가 잘못 배송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아직 모르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까지 3번이나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가 택배를 보냈어요? 응, 보냈지. 며느리 걱정돼서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발리에 있어요. 뭐? 저는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발리? 너희 회사 비상근무한다며? 그게, 엄마, 설명할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설명해. 당장.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음식, 지금 호텔 방에 다 도착했어요. 송편도, 갈비찜도, 전도 다. 그래? 잘 먹어.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엄마, 너희 거짓말한 거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 발리에서 가족 여행한다고 사진 올린 거 다 봤단다. 엄마, 저희가 말 안 해도 돼.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가 시댁 명절은 피하고 친정 가족하고 호화 여행 갔다는 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호텔 1박에 80만 원이라며 4박이면 320만 원이고 항공료 포함하면 최소 500만 원은 들었겠네. 생활비 빠듯하다고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더니 그 돈으로 이런 여행을 한 거야? 엄마, 아니에요. 이건 됐어. 여행 잘하고 와. 음식은 버리지 말고 꼭 먹어. 엄마가 이틀 밤을 새워서 만든 거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소. 당신 잘했어. 내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요. 당신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발리의 따뜻한 햇살 아래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꿈만 같았다. 시댁 명절 스트레스 없이 오롯이 우리 가족만의 시간. 지연아, 사진 찍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 인스타에 올려도 돼. 당연하지. 우리 딸 효녀인 거 자랑해야지. 나는 사진을 골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부모님과 함께, 해시태그 효도여행.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부럽다 유유. 효녀 인정. 기분이 좋았다. 시댁에 갇혀 명절 음식이나 만들고 있을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나는 자유로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택배를 받기 전까지는 오후 3시 호텔 객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룸서버스. 나는 비몽사몽 문을 열었다. 호텔 직원이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딜리버리 포 미즈. 파크 지마이너스 하이언. 배송. 저 아무것도 주문 안 했는데요. 프롬 코리어.
스페셜 딜리버리. 한국에서? 누가? 나는 박스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한국 음식 냄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치전, 갈비찜, 송편, 나물, 동그랑땡. 온갖 명절 음식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손이 떨려서 편지를 펼칠 수가 없었다. 무슨 택배야? 남편이 다가왔다. 그리고 박스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엄마가 보낸 거야? 나는 편지를 읽었다. 우리 며느리에게. 바쁜데 잘 지내고 있니?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눈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거짓말한 걸, 발리에 온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음식을 보낸 것이다. 오빠, 어떡해. 나는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우리 부모님이 들어오셨다. 지연아, 무슨 냄새가? 엄마가 스티로폼 박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명절 음식들을. 이게 뭐야? 그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에게. 병원 당직 서느라.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시댁에 당직 선다고 했어? 대체 무슨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도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아, 설마 시댁에 거짓말하고 우리랑 온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이틀 밤을 새워 이걸 만들어서 발리까지 보냈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때문에 내가 시댁에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소리쳤다. 당장 전화해. 시어머님께 사과드려. 엄마, 당장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다. 여행 잘하고 와. 음식은 버리지 말고 꼭 먹어.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여행은 지옥이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여행 내내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이제 시도지계속 편집 넣게 키웠더니 시댁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식사 시간마다 한숨만 쉬셨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이틀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어서 발리까지 보내셨는데 호텔 방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매 끼니 눈물을 흘리며 먹어야 했다.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송편을 씹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부엌에서 홀로 이것들을 만드시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우리 며느리 걱정되어서 그 편지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도 여행 내내 말이 없었다. 지연아, 우리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엄마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들어가. 마지막 날 밤, 나는 발리 해변에 혼자 나왔다.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 사진을 다시 봤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으로 부쳤고 갈비찜은 내가 결혼 첫 해 맛있다고 했던 그 방법으로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다. 결혼 첫 해, 시댁에서 먹었던 갈비찜을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3년 전에 그 말을 기억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내신 것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뭘 한 거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시댁 명절을 외면하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효녀 행세를 하며 인스타그램에 자랑했던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귀국 비행기 안. 5시간 내내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자리 남편도 뒷좌석 부모님도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짐을 찾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연아. 엄마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당장 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한다. 네.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시댁에 가야 해. 알겠니? 네, 엄마. 아빠도 무겁게 말씀하셨다. 우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아빠도 미안하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아라. 죄송해요, 아빠.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각오해. 엄마가 진짜 화나셨을 거야. 알아. 손이 떨렸다. 시댁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빛이 차가웠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시아버지도 앉아 계셨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거짓말한 것, 달리 간 것,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지연아, 나한테 거짓말한 게 화난 게 아니야. 네. 내가 정말 속상한 건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대충 얼버무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 회사 비상근무, 병원 당직. 그런 뻔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건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희가 나한테 받은 돈으로 그 여행을 갔다는 거야. 순간 숨이 멎었다.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1200만 원을 줬어. 생활비 빠듯하다고 부모님 덕분에 산다고 하면서 받아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던 거 알아? 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가 늙어서 병들면 쓰려고 아껴둔 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너희가 힘들다고 하니까 줬어.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외면하겠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 돈으로 너희는 1박에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랍스터 먹고 스파 받고 그렇게 호화롭게 놀다 온 거야. 어머니, 그것도 모자라서 인스타에 효녀라고 자랑하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온몸이 떨렸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우리 부모님이 서 계셨다. 안녕하십니까, 사돈님. 우리 아빠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아니, 사돈 어르신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이러시면 저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인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도 함께 무릎을 꿇으셨다. 사돈댁이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을 발리까지 받았습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을 저희도 다 느꼈습니다. 사돈, 저희 딸이 시댁을 무시하고 거짓말한 것, 친정 부모인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엄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저희 딸이 그동안 받은 용돈입니다. 1200만 원 전액 돌려드립니다. 아니, 이걸 왜? 그리고 이건 따로 저희가 준비한 사과의 마음입니다. 엄마가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500만 원입니다. 발리 여행 경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저희 딸이 사돈댁 돈으로 호화 여행을 했으니 저희 돈으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사돈댁,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 받으십시오.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저희 딸이 잘못한 것, 부모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를 돌아봤다. 지연아, 내가 직접 사과해라.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갔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던 저한테 집장만 하는 거 도와주시고 애 낳으면 돌봐준다고 약속해 주시고 매달 용돈까지 주시고. 그만. 어머니는 저한테 친엄마처럼 대해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명절도 피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 명절은 제가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어머니 생신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연아,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야. 네. 내가 원한 건 내 진심이었어. 진짜 미안해하는 마음,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각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오늘 너희 부모님이 함께 와서 무릎 꿇고 돈까지 갚겠다고 하는 걸 보니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어머니,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잖아. 시어머니가 봉투를 다시 돌려주었다.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네, 약속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제일 먼저 온다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일이 있고 난 지 1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달 받던 용돈을 거절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명절 한 달 전부터 시댁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명절 당일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칠게요.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네.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올해 추석날 아침, 나는 시댁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었다. 어머니, 이 김치전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허허, 그냥 김치를 잘게 썰어서 반죽에 넣는 거야. 간단하지? 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 비법이 있을 거예요. 정성이 비법이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란다. 마음맛. 응.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게 다 음식에 배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 발리로 보내주셨던 그 음식들이 떠올랐다. 이틀 밤을 새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만들어 보내주셨던 그 마음. 어머니, 그때 발리로 보내주신 음식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네. 그 음식 먹으면서 매일 울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 다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음식들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연아,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그날 저녁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나. 밥상 위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다. 자, 다 같이 건배. 시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들었다. 올해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좋구만. 네, 아버지.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다.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시어머니가 내 그릇에 갈비찜을 더 얹어주셨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효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거짓말 없이 정성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은 발리까지 날아가는 택배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1년 전 발리 여행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해시태그 효도여행, 가족여행 발리. 나는 그 게시물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 시댁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는 사진. 캡션은 이렇게 적었다. 1년 전, 저는 효녀 흉내를 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호화 여행을 가면서 시댁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발리까지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만든 명절 음식들을. 그 음식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이 아닌 현실에서 효녀가 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진짜 효도 반성 감사. 게시물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반성 처음 봐. 시어머니 정말 멋지신 분이다. 나도 반성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댓글에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온라인의 평가가 아니라 오프라인의 진심이니까.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인스타 봤어. 어머니,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야.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스스로 깨달은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아.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왜요? 김장하려고. 같이 할래? 네. 당연히 가야죠. 허허, 그래. 그럼 토요일에 와.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김장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함께 만드는 음식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 소중하다.